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한양수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 부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영동지방의 수해복구와 금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동일한 지역이 수해를 당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응급복구에 지쳐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란 이사벨이 동부지역을 강타했을 때 미국 국민의 조직적이고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 없이 보관되는 모습을 보도를 통하여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며칠 전부터 태풍의 내습을 예고했음에도 별 대책 없이 태풍이 비켜가기만을 요행하였으니 고스란히 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했고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 앞에 허탈감만 누락합니다. 미국은 매미보다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없이 잘 넘기는데 우리는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사후 수습에 급급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정적인 첫 번째로는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남북교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96년 최초로 초등학교 지사께 남북교류를 권유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김진선 지사께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핵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정세가 남북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보고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조심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실수를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진선 지사께서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난 10월 7일 또 관계관이 북한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수입, 수출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교역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윤리 강령에 의하면 이 시대의 으뜸가는 소망은 분단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있다. 분열과 대결의 세계적 불행을 청산하고 결의의 앞날에 찬란한 새 지평을 열기 위하여 범국민적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성스러운 일과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역사적 사명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갈 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조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민주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데 얼마나 다녀왔는지에 대하여 시군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 출장 여기는 얼마나 지출되어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 부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영동지방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해온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 시군에 소재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9월 1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하여 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전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입한 업체에 대하여 수의 대역을 해준 건수는 얼마인지 시군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각 시군마다 다르게 집행함으로 인하여 여론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방법을
수의 계약과 입찰을 실시한 현황을 시군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도 도의 관계 공무원과 영동의 피해 지역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국 국부의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로 수의 복구를 하다 보니 각종 장비, 자재와 인력난까지 가진데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간들에 대하여는 해를 넘기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수도로인 이실령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도로는 인자와 속초 구간이 불법과 급경사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4차로로 개량하여 지역 간 간선도로 기능을 향상시켜 생활권 통합에 따른 도민의 일체감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속초 노학동 학사평 지역의 주민들은 도로 높이가 7m로 높다는 여론이 기등하여 민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입장이나 인근 주민의 상권이 고사된다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도로 높이를 낮춰 시공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70년대 정부의 및 강원도의 주도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개발된 이래 설악동 관광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만 시설 노후와 경쟁력 상실, 자연공원법상의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관광객이 유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의 경우 비수기 백수율이 가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상가시설의 경우 비수기에는 60%의 업소만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등 폐허의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은 정부의 지원 아래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216억 원의 관광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금강산 해상 관광 대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잠정 중단되었던 육로 관광이 지난 10월 1일부터 개발되었음은 물론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 경기 지원으로 200억 원을 국회에 승인도를 송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는 남한의 일반 관광객이 직항로를 통해 평양, 남포, 광주, 정주, 요양산 및 백두산 관광까지 가능해져 북한 관광객이 육해공으로 입체화되기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현대화사는 금강산의 숙박시설 및 골프장 등 유일학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향후 남북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면 설악산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악산 관광 활성화에 있어 설악산 관광의 거점 지역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관 및 상가 위주로 단편적으로 구성된 현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재개발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특성화 전략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금강산과 관광 진흥을 분담을 하는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보호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인하여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및 투자 유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의교육센터 예정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청초의원진의 환동의교육센터 예정부지 조양동 1541-1번지를
당초 강원도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 속초시에서는 강원도의 매입 결정에 의하여 매각 및 일반 분양 등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일반 분양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한 동해교류센터 예정 부지로 매입 의사를 밝힌 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속초시의 청초 유원지 부지 활용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전망은 무엇이며 한 동해교류센터 예정 부지를 예정대로 매입 의사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 식수 부족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고는 기록해 주시고 현재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관광형 바다 목장화 사업이 유치를 받았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법은 새로운 해양 질서의 정립과 함께 연근의 보정은 축소되고 남해과 연안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연안은 수자원은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수입 자유화에 따른 수산물 대량 수입으로 여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 기반이 취약한 도내 영세 어업인들은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 이후 동해안 연안의 어획량은 전년 대비 60 내지 70% 수준으로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금의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어업을 기본 기술 체계가 되는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의 부흥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연안 수산자원의 조성하고 생산 기술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에는 1개소, 2개소씩 선정하여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해안은 이미 통영과 여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관광형 바다 목장화 사업은 속초,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등 4개소가 작년 12월 말에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12월 말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소에서 예비 후보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 평가를 거친 후 사업지 1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 후보지 4개소를 볼 때 경상도나 부산 광역시는 1개소씩 예비 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도와 해당 시군의 결집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도는 당초부터 왜 2개소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대로 속초, 강릉 2개 지역은 서로 경쟁하듯이 소모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도에서는 힘을 응집시키지 못한 채 두 지역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의 단일화된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속초, 강릉 2개 지역 중 경쟁력 있는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종 사업지 선정 기간인 금년 12월 말까지 전력 투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의 예비 후보지 단일화를 위하여는 동해안 바다 목장화 사업이 관광성으로서 특히 속초시는 국내 제1의 해양 관광도시이며 금강산, 백두산, 북방 항로가 대사로 육로 개방 및 중국 분천을 왕복하는 여객선의 취향과 양양국제공항이 인접되어 사통 8달의 교통망이 확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 인프라 구축이 높아가고 있고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적조가 단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속초 해역이 최적지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예비 후보지를 단일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쯤 단일화할 것인지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교 입시 제도 하면 평준화, 비평준화를 연상할 만큼 고교 입시 제도의 핵심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평준화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 평준화가 시행되지 되는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무시형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준화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춘천이 평준화가 되면 인접한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춘천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학이 불가능한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입시제도를 결정할 것입니까? 여론조사로 교육 행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확고한 철학을 갖고 소신껏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정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 출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정에 현황을 숙지하는 그러한 배움의 장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도지사께서 주요 도정의 정책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 보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대표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 질문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위원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을 하시되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 답변이 진행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 답변을 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어려운 정권 속에서도 도전과 주민 공동의 진군에서 구조활동에 노력을 하시고 특히 태풍 피해 복구 방면 하면서 구조기와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성배 의원님, 김규정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지광일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방향, 정책적인 부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일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관리 실장과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성배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제 관련한 말씀을 주시면서 도장애인 복지관을